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캐치온마인드의 전춘익 대표님을 모시고 기업 이슈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캐치온마인드의 전춘익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쿠팡 관련된 소재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주제를 삼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최근 쿠팡이 로켓 배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 아니면 시장의 흐름 관점에서 한번 네.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다들 관심이 많은 주제죠. 네. 네, 그 쿠팡 기업 이슈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쿠팡이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의 지금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11번가, 네.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위메프 등이 있는데요. 그쵸. 그 중에 로켓 배송이 생기면서 어떤 쇼핑의 비중이 상당히 굉장히 쿠팡이, 높아졌죠. 예, 압도적으로 네, 네.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적자도 예, 그렇죠. 상당히 네. 높은 상황인데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쿠팡에 대해서 기업 가치 10조 원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쿠팡은 되게 적자가 상당히 심한 반면에 200여 원 거래액 그쵸. 증가하고 이익도 이제 실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왜 손정희 회장님이 쿠팡에 투자할까? 이 부분이죠. 네. 네, 쿠팡 보시면은 2018년도에 매출이 4조 4천억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반면에 영업 손실도 1조 1조, 970억. 970억. 예,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더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매출하면서 그쵸, 손실을 그쵸. 높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부분이 뒷받침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정 회장이 2015년에 10억 달러 네, 투자했고요. 투자해줬고. 2018년에 11월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 이미 약 한 3조 4천억 정도 그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예, 네. 예, 적자로 지금 계속 예, 그렇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적자가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할까 싶다 보면은 그 손정 회장의 그 SVF에서는 그 글로벌하게 라이프 도메인의 모든 사업 영역들에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쪽에 어떠한 그 데이터에 대한 물류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아울렀을 때 어떠한 글로벌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 의견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떤 그 전초 역할을 하는 테스트베드의 성격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규모 대비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쵸.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망 자체가 예, 타국가에 대비해서 훨씬 더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근 화두는 과연 상장할까? 요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반면에 국내 상장보다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나이키 월마트를 거친 마이클 파커라는 분을 CEO로 선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케빈 워시라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였던 분도 새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 미국 대통령실의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영입했기 때문에 경제통, 미국의 어떤 경제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봐도 두 분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스마트하다는 게 이름도 뭐 케빈, 뭐 연예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경력들이 진짜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한 쿠팡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어떤 쿠팡의 어떤 네임밸류가 뭐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 유명인을 영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나스닥 준비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죠? 네, 네, 요것도 잠깐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지금 나스닥 상장을 위한 어떤 세금 구조 개편 작업이 착수가 되었다고 기다리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예, 초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전자금융업자의 자기자금 기준이 이미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 유상증자가 됐든 또 추가 투자 유치 등을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미국 나스닥이 좀 더 일차적으로는 상장하기가 좋은 게 미국 적자 기업은 기술, 사업 규모, 성장성을 보고도 상장 가격을 부여되는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기준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스닥을 먼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맞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마인드가 좀 넓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쿠팡 하면 또 김범석 대표님 빼놓을 수가 없죠? 네. 2010년도에 7명에서 창업했는데 불과 4년 5년 만에 국내 유니콘 1위 기업. 네. 기업 가치 1조 이상.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국내 유니콘 기업 1호다. 기업 가치 1조 이상이라는 게 꿈의 숫자인데요. 4년 만에 이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에 대한 가치를 손정희 회장이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10억 달러 받았으니까요. 2015년에 10억 달러를 받았고 2018년에 또 20억 달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이미 10억 달러 이상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11년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지분을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쿠팡 LNC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거의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1조 970억인데 저 숫자를 이제 어떻게 클리어 작업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그게 최대 관심사죠. 인건비 어떻게 쿠팡에 보면은 어떤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어떤 배달맨들, 쿠팡맨들의 임금이 이미 1조에 가까운 돈으로 이미 추가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김범석이라는 대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업 손실을 헤쳐나가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포인트죠.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좀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어떤 자료 주제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마지막 장으로 좀 요약 정리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쿠팡은 현재 온라인 쇼핑의 압도적인 1위다. 1위죠. 월 순사용자가 1,400만 명. 뭐 1,400만 명이 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의 거의 2분의 1? 그렇죠. 절반이 다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저희 집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쿠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앱 설치한 소비자의 90% 이상은 실사용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쿠팡에서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다른 쇼핑몰로 가기 때문에 쿠팡에서 가능하면 바로 저녁에 구매를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쿠팡을 먼저 찾게 되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이게 50%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려 90%? 와 정말 대단한 충성도인 거죠. 그 사람들의 소비 문화가 쿠팡에 로켓 배송이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이 뭐 저도 여기도 퀘스천을 달아놨지만 상장을 할까 언제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리하자면 나스닥 먼저 준비를 하고 금감원하고 어떤 적자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바로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자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그걸 해소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M&A를 통해서 뭔가 탈출을 하느냐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니면 그 김병석 대표가 비상한 머리로 똑똑한 스마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또 있지 않을까. 재밌는 포인트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쿠팡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난제를 해결할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캐치마인드의 전충희 대표님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